네, 오늘의 주치 내과 권호원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고른 내과의 권호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은 혹시 야식 즐기는 편이신가요? 저도 옛날에 많이 즐겼는데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줄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보면은 얼굴이 부었다, 몸이 부었다 우리가 붓는다는 말을 많이 네. 하잖아요. 이 부기하고 부종은 어떤 관계인가요? 같은 건가요?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기와 부종은 거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기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부종으로 인해 부은 상태를 말합니다. 부종은 의학적으로 간질 내의 수분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을 간질이라고 합니다. 부종이라는 것은 이 간질액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액은 심장, 동맥, 모세혈관, 정맥, 다시 심장으로 가게 되는데 모세혈관과 간질에서는 수분의 이동이 생깁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모세혈관에서 간질로 수분의 이동이 증가하는 경우에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간질 내 수분이 증가해서 우리 몸에 이제 붓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끔찍한 말을 들었는데요, 과장님. 뭔데요? 이 붓기가 계속 오래되면은 이게 살로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그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우리 몸의 피하에는 보면 피하 지방 세포가 존재하는데 네. 살이 찐다는 것은 이 피하 지방 세포에 지방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종은 간질 내의 수분이 증가하는 것이고 살이 찐다는 것은 지방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분은 지방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보면 둘 다 체중이 증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우리가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숫자에 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고 부종이랑 이 뭐랄까요? 살이 찐 거 어떻게 좀 그러면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꾹 네. 눌러보면 됩니다. 눌러봐요? 어디를 네. 주로 누르면 되죠? 그래서 확인해 보는 네. 방법인데 주로 네. 뼈가 있는 부위, 그러니까 정강이라든지 네. 손등이라든지 네. 발등 이런 부위를 꾹 눌렀을 때 움푹 패인 자국이 생기는 것은 부종입니다. 이걸 우리가 함요 부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움푹 패인 자국을 따라서 간질 내의 수분의 이동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살이 찌는 것은 지방세포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움푹 꾹 누르더라도 함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발생하는 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부종은 비교적 빠르게 발생하고 또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빠르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살은 어떻습니까? 살 빼기가 무척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게 되었고요. 수분 같은 경우에는 중력의 이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종 같은 경우에는 서 있다든지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하체에 많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누워 있다든지 하게 되면 옆구리라든지 특히 또 얼굴에 보면 우리가 눈두덩이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종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종과 살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부종이 왜 생기는지 그 원리도 참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부종이라는 것은 모세혈관의 수분이 간질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질로 많이 이동하는 그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수압이 증가하는 겁니다. 모세혈관 내에. 정수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도 파이프 내에 수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정수압이 증가하게 되면 모세혈관에서 간질로의 수분의 이동이 증가하게 되겠고 그럼에 따라서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혈관 내의 정수압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우리가 혈액 내에 나트륨하고 수분이 증가하는 경우. 그다음에 짠 음식 먹을 때요? 물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는 혈관인 동맥이 확장하는 경우. 또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정맥 밖으로 나가는 혈관인 정맥이 어떤 이상이 있어가지고 막힌다든지 좁아진다든지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수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혈관 내의 알부민 수치가 감소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은 보면 모세혈관 내에서 수분을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간경화라든지 신증후군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는 이러한 혈관 내의 알부민이 감소하게 되면서 그 혈관 내의 수분을 당기는 힘이 약해지면서 혈관 내에서 혈관 밖으로 수분이 많이 이동하면서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염증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는 보면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이유들이 있네요. 오늘 좀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근데 과장님, 같은 상황에서도 유독 잘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저도 네. 아내랑 같이 라면 먹어도 저는 다음날 너무 부으니까 쌍수했냐고 주변에서 물어볼 정도로 붓거든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성별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체질의 차이가 아닐까 싶거든요. 많이 먹은 어때요? 건 아닐까요? 그런가요? 물론 뭐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 더 잘 부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부종은 크게 우리가 질병이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생리적인 부종과 어떤 특정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적 부종이 있습니다. 생리적 부종은 보통 여성들한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생리 전이나 배란 전에 부종이 심해지고 이후에 부종이 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 부종 중에는 임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분이 붓게 되는데 네. 네, 이것은 태아에게 더 많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체액량이 증가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커진 자궁으로 인해서 정맥이 압박되면 정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겠죠. 그럼 하지가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 질환이 없는데도 뭐랄까요, 좀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오래 앉아서 일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부종이 잘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오래 서 있는 경우에도 보면 다리에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생리적인 부종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혈액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동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혈액이 분출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정맥으로 심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중력의 힘에 의해서는 위에 있는 얼굴이라든지 팔에 있는 혈액들은 자연스럽게 심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 우리가 정맥을 보게 되면 판막이 있습니다. 네. 판막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판막을 이렇게 수축하게 되면 그 한 방향으로 해서 혈액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걷는다든지 운동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관이 수축해서 안 붓게 되는데 가만히 서 있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붓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철원 씨 네.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잠시 좀 나갔다 올게요. 네.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과장님, 네. 뭐 전날에 라면 같은 거 먹거나 네. 짜게 먹는 분들 보통 잘 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종이 혹시 나트륨 섭취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그 부종이라는 것은 수분이 증가하는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몸의 전체 수분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전체 나트륨의 양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갈증이 생겨가지고 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몸의 혈액의 나트륨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증뿐만 아니라 콩팥에서 수분의 배출을 줄여가지고 우리 몸의 수분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종이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짠 걸 많이 먹게 되면 네. 또 야간에 많이 먹게 되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변을 배출하는 호르몬이 배출을 잘 못하도록 하는 호르몬이 작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먹게 되면 잘 붓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과장님, 이렇게 몸이 붓는 게 저는 참 이렇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특정 부위가 붓기도 하지만 온몸이 붓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야기할 네. 때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신 부종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전신 부종은 있고 국소적으로 붓는 게 있는데 보면 전신 부종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전체가 다 붓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나트륨이라든지 수분의 양이 증가하면서 체액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요. 물론 혈액 내에 알부민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소적인 부종이 발생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소적으로 부종이 있는 걸 말하는데 이러한 국소적인 부종은 혈관의 폐쇄라든지
염증과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면 국소적으로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종이 왜 생기는지부터 어떤 특정 질환이 없어도 부종이 생길 수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고 이해도 잘 됐거든요. 그리고 또 특정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병적 부종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전신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에는 우리가 뭐 어떤 거를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대표적인 질환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심장, 간, 콩팥 질환이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장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보면 네. 공통적인 특징은 체액의 양이 증가해서 부종이 생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과는 또 특이하게 보면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콩팥이 안 좋으면 부종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좀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심장이나 간에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부종을 일으킨다고 하셨어요. 이건 왜 그런지 궁금한데요.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해주는 장기입니다. 네. 그래서 심장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펌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유효한 혈액순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수분이 부족한 걸로 인지하게 돼서 콩팥에서 나트륨과 수분의 흡수를 촉진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체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고요. 간질환 같은 경우에는 간질환이 있게 되면 그 간에서 알부민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알부민의 생성이 감소하게 돼 있고 또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간 문배갑이 증가합니다. 간 문배갑은 쉽게 설명하면 복부 내에 있는 정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 문배갑이 상승하게 되면 복수라든지 부종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콩팥은 뭐 잘 알려다시피 소변을 만들어 가지고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하는 장기입니다. 콩팥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당연히 나트륨과 수분의 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고요. 콩팥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신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보면 사구체의 손상으로 인해서 그 소변으로 알부민의 배출이 증가하면서 혈액 내 알부민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랑 간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종 말고요. 갑상선 질환으로도 부종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도 특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은 좀 그 기전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보면 대사를 담당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열을 생산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겠는데요. 갑상선 질환에는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는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이 내려가는 저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하는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간질 내의 어떤 특정 물질이 알부민과 결합해서 간질 내의 수분이 증가하면서 부종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갑상선에 의한 부종은 다른 부종과 틀리게 함뇨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틀린 점입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병적 부종은 이제 전신에 생기는 부종인데 그럼 이거 외에 이제 국소 부위에만 일어나는 병적 부종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지정맥혈전증과 만성정맥 질환이 있습니다. 하지정맥혈전증은 말 그대로 하지에 있는 정맥의 혈전은 핏덩어리를 말합니다. 네. 핏덩어리 같은 것이 생기면서 혈관을 이렇게 정맥을 막게 되면서 부종이 생기는 건데요. 주로 우리가 비행기를 오랫동안 탄다든지 또는 뭐 수술이라든지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장기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하지에 있는 혈액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가만히 있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혈액들은 잘 응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혈전이 발생해서 부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정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맥에 있는 판막이 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고 또한 뭐 색깔이 변한다든지 부종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하지정맥 혈전증 그리고 만성 정맥 질환 외에도요 국소 부종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혈관 부종과 그다음에 봉화지균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있습니다.
혈관 부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알레르기 질환으로 해서 음식이라든지 약물 같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주로 눈두덩이나 입술 또는 입안이 부종이 생기게 돼 있고요. 보면 그 봉화지겸 같은 경우에는 그 세균의 감염이 피부에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그 감염된 부위로 해서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된다는 거는 뭐 투과라고 하면 이제 어떤 물질이 빠져나가는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보면 혈관의 투과성, 혈관 안에는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혈구세포들이 존재하는데 그 혈관 안에 이러한 그 혈구세포나 그 단백질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물질들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네. 과장님, 근데 유방절제술이나 난소암 수술을 받고 팔이나 다리에 이제 부종이 네.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것도 이제 국소 부종의 일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림프관은 림프액이 흐르는 관을 말해요. 면역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간질 내의 단백질과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방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림프관도 같이 제거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림프관을 제거한 부위 쪽으로 해서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기저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네. 보면은 잘 붓는다, 부종이 생겼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네. 이게 어쩔 수 없는 합병증인지 아니면 이게 부종이 너무 심하니까 네. 약을 끊어야 되는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부종을 일으킨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약제입니다. 보면 어허. 대표적인 약제로 우리가 아플 때 많이 쓰는 소염 진통제 네. 있고 혈압이 높은 환자들에게 쓰는 고혈압 약제, 당뇨병 약제 일부들도 생길 수 있게 돼 있고요. 신경통 약제도 보면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약제라든지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수분의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고혈압 약제 일부 같은 경우에는 동맥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약제에 의한 부종은 우리가 약제를 끊어보면 부종이 호전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보면 우리가 부종이 생겼을 때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약제를 끊어볼 수 있고 다른 약제들이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보면 다른 약제로 바꿔보는 걸 해볼 수 있게 돼 있고 아니면 고혈압 약제 중에서 보면 부종을 좀 덜하게 해준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제와 조합을 해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약제를 변경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당뇨병 약제 그 약을 꼭 써야지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도 이 요제를 조합해 볼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도 부종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데 보면 소염 진통제 말고 아세타미노펜 계열 같은 약의 경우에는 부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계통의 진통제를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질환이 발생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 병이 왜 생겼을까? 원인을 알고 싶은데 그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를 이제 특발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혹시 부종에도 이런 특발성이 있지 않을까? 좀 예리한 질문 아닙니까? 예. 너무나 예리하지만 특발성 부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없는 부종을 우리가 특발성 부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20대, 3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종 같은 경우에는 서 있는 경우에 많이 심해지고 누워 있으면 완화됩니다. 낮 동안에 체중 증가가 한 1kg에서 한 2kg까지 이렇게 체중 증가가 되고 밤 되면 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역설적이게 이 부종은 살을 빼기 위해서 이뇨제라든지 하제를 많이 쓰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를 복용할 때는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 부종이 있으면 사람이 좀 일상생활하기도 불편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게 될 텐데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부종의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 엑스선 검사, 그다음에 심전도 검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대표적인 부종을 일으킨 질환인 심장질환, 간질환, 콩팥질환, 갑상선 질환에 대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 질환이 의심되면 더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간이나 콩팥 질환이 의심되게 되면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요. 이 부종을 치료할 때 부종 자체를 먼저 치료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종을 일으키는 그 원인 질환부터 찾아서 치료를 네. 해야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급한 마음에 저는 부종부터 빨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당연하지만 원인 네. 질환부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그래서 하지 정맥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혈전을 녹이는 약제를 쓰면 부종이 좋아질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보충해주면 부종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중요한 질환인 심장, 간, 콩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분이 증가되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분의 섭취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뇨제를 쓰게 되면 나트륨과 수분의 배출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부종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부종이 호전되려면 병원에 가서 과장님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좋은 저희만의 방법이죠. 약간 국룰이 있어요. 눈이 붓잖아요. 네. 숟가락을 약간 냉동실에 뒀다가 꺼내서 이렇게 시력 검사하듯이 돼요. 만약에 다리가 네. 붓잖아요. 네. 빈 병으로 문지르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약간 민간요법 같은 게 네.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저 물론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차가운 것을 대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부종이 호전될 수 있게 돼 있고요. 하지를 이렇게 그 빈병으로 누르게 되면 정맥이 수축하면서 혈류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부종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런 데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종아리 이렇게 좀 붓기 뺀다고 세게 하다가 손 닿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멍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느꼈죠. 아, 과유불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요, 뭐 보조적 치료나 식이요법처럼 좀 부종 관리에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좀 알려주고 가세요. 부종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수분이 증가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저염식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짠 음식들을 가능한 한 피하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에 보면 찌개라든지 있는데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음식을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에는 하지 쪽에 부종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행위는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행위는 피하시고 운동을 적절하게 하시면 부종이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워 있을 때 그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두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혈류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소변으로 나트륨과 물의 배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워 있을 때 다리를 올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을 모르거나 생리적으로 발생한 부종도 있겠지만 원인이 나온 경우에는 이 원인 질환을 먼저 잘 치료해야 부종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당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부종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수분과 나트륨이 증가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부종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염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서 있는다든지 앉아 있는 경우에는 하지 쪽에 부종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피하시고 운동을 적절하게 해주시면 부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종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원인 질환에 대해서 한번 검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을 피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치들을 적절하게 하시게 되면 부종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부종의 원인과 다양한 치료 방법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내과 권호원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